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세월호 특조위가 또다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사고 직후 7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건데요. 여당 추천위원들은 어제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으시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어제 회의장에서 퇴장한 여당 측 추천 인사세요. 황전원 조사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황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회의를 퇴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퇴한다 이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조위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1년에 100억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는 정부 국가기구입니다. 그 기구가 완전히 이거는 정치단체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이 세월호 참사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그 구조 군안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면 모든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상당한 전례가, 이상한 전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실까? 무슨 다른 의도를 의심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저희들이 정치 공세라는 목적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의 7시간, 소위 말하는 참사 당일에 대통령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거는 국가 기밀 사항입니다. 국가 기밀 사항.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업무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 공세를 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밝힐 수 없는 것을 밝히라고 하면은 못 밝히면 그것 자체가 무슨 잘못이나 흑막이 있느냐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당한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 사전 작업으로밖에 의심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에 대통령이 지시한 사고도 아닌데 왜 대통령의 행적이 중요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야당 측에서는 지시를 한 사고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했는가는 이거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응이 워낙 허술하게 돼서 사고가 커진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100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당일 지시사항, 그리고 각 부처가 그 지시사항을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그리고 각 부처가 무슨 사항을 보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5가지, 이른바 조사사항 5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조사 개시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7시간, 이른바 7시간이라고 하는 행적 자체를 조사를 하자고 나오는 것은 그 7시간 행적이라는 것이 사고 관련해서 그 당시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하고 대응했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하다 보면 그게 7시간의 행적이 되진 않을까요? 네, 행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 당일날 있었던 전체적인, 쉽게 얘기해서 아주 지극히 사생활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아니,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나 끝까지 대통령의 7시간이라고 하는 그 워딩을 고집하는 것은 통째로, 그날 있었던 대통령 행적 전체를 통째로 이걸 한번 조사를 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실제 사건하고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 공세고 어떤 국가 원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모독이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상당한 그런, 정치 공세라고 하는 게 이제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여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이런 부분도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는가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워낙 큰 사고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참사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지시와 대응사항 부분을 조금 더 그중에서 자세하게 표현을 하되, 그중에서 정말 국가 기밀사항이고 대통령의 사생활 부분은 공란으로 하더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얼마든지 그거는 100번 찬성을 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사를 하자.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진상 조사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사를 하자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왜 7시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인지 이 조사 신청인이요. 조사 신청을 할 때는 모두의 가해자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대통령 7시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그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그 이제 7시간이라는 얘기가 자꾸 이렇게 강조가 되는 이유가 아마 사고 초기부터 계속 7시간의 의혹, 뭐 상케이 지국장이 쓴 내용도 있고 기사로 계속 7시간이 의혹이 되다 보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좀 털고 가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뭐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는 오픈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또 어떨까요? 방법이 될 수 없을까요?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조위의 주 역할은 이 사건에 대한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무슨 털고 가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의혹이 있더라도 털고 가자 이런 개념은 아니다. 아니요. 의혹이 아니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고 대통령의 그날 사고와 상관이 없는 대통령의 그날 행적을 조사한다고 해서 뭐가 틀립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이죠. 순수한 의혹이 아니다. 그 의혹은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지금 이제 사퇴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당 추천위원 없이 특조위가 그냥 굴러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들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특조위가 좀 순수한 방향으로 원래의 진상조사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사퇴 의사를 밝힌 황전원 여당 측 추천 인사 위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의견도 들어보죠. 세월호 특조위의 박종훈 안전사회 소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종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여당 추천위원들의 입장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라는 거는 과도한 요구다. 이거는 순수한 의혹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악의적인 요구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좀 잘못된 건데요.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의결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 사항 등 5가지 사항을 조사 사항으로 의결했는데요. 이거는 그 여당 추천위원들도 찬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 대응 사항도 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그렇게 찬성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일단 모순이 되는 주장이고요. 근데 지금 앞에서 여당 측 추천위원 입장은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 사항 요거는 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러니까 7시간 그 자체가 대통령의 지시 대응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 대한 조사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의 사고 당일 모든 행적을 조사해야 한다. 그렇게 의결한 게 아니에요. 신청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제 의결한 내용은 이러한 조사 사항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라고 의결을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은 전혀 배제해야라는 말과 못 쓴대잖아요. 그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조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이 결국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거군요. 그렇게 의결을 쓸 뿐인데 마치 그것이 글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마치 대통령이 7시간 행적이다 무슨 사생활을 캐내기 위한 거다라고 자꾸 오도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럼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면 7시간 행적을 요목조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고 이렇게 원하시는 건 아니란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신청인이 자세하게 그 사실은 7시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통령은 내용이 그거예요. 대통령은 사라진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사고 대응을 하지 못했냐 이런 내용이 신청서에는 나옵니다. 유가족들이 쓴 조사 신청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 사실이다. 어느 신청인이 쓰신 그 내용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꼼꼼하게 자세히 보면 이건 뭐 사생활 캐내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어떻게 했기에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냐 이런 취지로 작성한 거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여당 측에다 해보지 그러셨어요? 우린 7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했느냐 이렇게 그날 다 나온 겁니다. 그날 우리가 사생활을 캐내는 거 아니다 이거. 이야기도 나왔고요. 심지어는 그런 해석이 자꾸 싸움이 붙으니까 그냥 5가지 사항만 의결하는 건 어떠냐. 왜냐하면 아니 그런 조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아예 그 조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야 있겠냐. 또 관련된 거는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건데 그 결과를 가지고 자꾸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했다는 등 무슨 사생활을 조사하게 이거는 완전히 그 의결 내용을 저는 오도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회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그 안에서 7시간을 조목조목 따지자는 거는 아닌 걸로 여야가 다 합의를 하신 거고 다만 이제 대통령을 그 필요할 경우에는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 엇갈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아니, 불러서 조사하자 말자 이야기도 없었고요. 대통령 및 청와대 지시 대응 상황이니까 그것도 사고 관련해서. 그거를 하는데 원래는 이 5가지만 의결하려고 그랬어요. 대통령 조사하니 많이 하지 말고. 그런데 여당 추천 의원들이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 사항을 조사하는 거는 찬성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조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2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통령을 조사하면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은 조사하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에서 아니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뭐 직접 조사든 간접 조사든 이런 게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처음부터 대통령에 대한 또는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절대 조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니 논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 추천위원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고 수사 대상 자체도 될 수가 없다. 헌법 제84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간접 조사건 직접 조사건 배제해야 한다. 우리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사소한 범죄 행위를 빌미로 대통령을 형사소추해버려서 흔들러버리면 아니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가 불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는요. 지금 대통령을 무슨 형사소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고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조사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저는 사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어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형사소추하고 무관하게 조사하는 건데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아니 참사 당시에 대통령께서 무슨 형사소추 당할 만한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냐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없었던 걸 알고 있어요. 수사가 아니라 이건 조사하는 건데도 왜 조사조차 못하게 하느냐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 9.11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때 9.11 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전직 클린턴 대통령, 현직 부시 대통령, 뭐 CIA 국장 다 나와가지고 장시간 동안 당일에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때 무슨 판단으로 무슨 지시했고 이거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제 의결된 거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왜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그럼 왜 지금 저 퇴장까지 하고 사퇴까지 하셨다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퇴를 제대로 하셨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좀 말씀은 좀 다른 것 같고 인사들이. 실제로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요. 2-5달 전에 전원연에서 사퇴 의사 밝히고 이제 부산 지역으로 내려가셨던 어떤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본인의 특조위 의원 자격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의결에도 다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한 2-5달 전에 그 사퇴하셨다고 우리 전원연에서 말씀하신 분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그 기자회견 통해서 뭐 사퇴 불사하겠다 또는 사퇴 의사 말한 거 가지고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확신이 잘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좀 지나친 반응이신 것 같아요. 그냥 사고 관련해가지고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아주 그냥 뭐 사생활 폐기부터 해서 7시간을 의결했다는 거 이거는요 오바입니다. 오바고요. 저는 좀 지나치게 물론 저 대통령이 중요한 분이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지만 지나치게 좀 이렇게 옹호하시려는 과민 반응한다 이런 말씀이 대통령의 대자만 나와도 지금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거 가지고 그 여당 추천 의원들 내부는 뭐 사퇴하신다고 그랬다는 거고 또 여당에서는 무슨 세월호 특조 예산이 어떻고 전부 다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어떤 상황인지 양쪽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쉽게 풀려서 조사가 잘 굴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꼬였을까 답답한 생각도 좀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특조위 이 안전사회 소위원장이세요. 박종훈 변호사였습니다.